오늘은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대유의 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대유하면 그대로 크게 가진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칫 생각하면 재벌이라든지 큰 부자를 상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도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큰 부자가 많은 권속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예를 들어서 많은 직원을 데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그냥 돈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 잘 쓰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대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크게 기업을 이렇게 성공해서 많은 재를 축적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경제권을 주고, 또 그다음에 풍요로운 세상을 같이 항류하도록 해주는 자를 대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유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떤 그것이 결정되고 정해지고 이 말이에요. 그러고 그 깃털을 어릴 때부터 삼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저도 지금으로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설적인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은 옛날 군사정부가 일어나서 인천 서울 간 고속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제일 처음 승합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죠. 그 승합차를 가지고 인천 서울 간 여객을 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 조금 됐어요. 사람들이 좀 타고 했는데 뒤에는 별로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빈 차를 가지고 어떤 기사 한 사람이 인천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때는 이제 기사하고 그 차장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문을 열어주고 손님을 태우는 안내원이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빈 차를, 손님을 하나 또 태우지 못하고 이제 인천으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좀 속력을 내 달릴 수는 있고 차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갓길에 차도 세워놓고 사람도 내리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주 그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내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앞에 외제 승용차 빨간 차가 하나 고장이 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기름이 없더랍니다. 그 당시는 승합차도 휘발유를 떼는 시절이 돼서 승합차에 있는 기름을 조금 빼서 그 차가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인천까지 갈 수 있는 양의 기름을 좀 넣어줘서 보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그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요번에 가서 보니까 고장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그 참 슬슬 들어가서 그걸 아주 고생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 했죠. 고쳐주고 그 여인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 여자분이 미국 여자였는데 명함을 한 장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기사는 원래 영어 회화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카츄샤 같은 그런 데 근무했던 모양이겠죠. 그래서 그 명함을 받아놓고 그냥 이렇게 회사를 가니까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도 없고 하니까 그걸 계속 하다가 적자가 나니까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도 별일이 없고 해서 서울에 가던 차에 그 명함이 있는 대로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자기 집을 오라 그래. 가서 찾아가 보니까 그 여자는 미 8군 불악과장의 마누라였어. 그러니까 미 8군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개인들에게 불화해주는 직책을 하고 있는 그 과장이었더라. 계급은 아마 장성이었을 거예요. 장군이었을 겁니다. 그래,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정부에 있는 미 1군 사령부에 징계물, 즉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 얻어가지고 나왔어. 그 쓰레기를 채우는 속에 휴지도 있고 온갖 게 다 들었어. 그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부대찌개 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 안에 막 미군들이 먹다가 버린
그 음식물 이런 걸 갖다가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시장 바닥에서 드럼통 속에 이어가지고 밑에 불을 떼가지고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주는 그게 부대찌개입니다. 그걸 의정부 시장에서도 이제 팔도록 그걸 이제 분류해서 팔고 종이는 종이대로 목재는 목재대로 이렇게 팔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를 치워주니까 쓰레기 치우는 비용도 받고 쓰레기를 가져와서 그걸 분류해서 팔고 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어. 그 당시에 무려 쓰레기에 어떤 물건이 나왔냐면 미군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있어. 통근 버스가 있는데 그것도 연한이 다 돼서 그 쓰레기로 나온 거예요. 그걸 똥장거리가 만들어 가지고 마장동에서 의정부간 여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항공사가 있었는데 그게 국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일본의 그 자할처럼. 그래서 그게 민영화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어느 재벌도 그걸 가지고 올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을 통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네가 이걸 가져가라 해서 그 당시 그 비행기하고 모든 걸 신문지상에 9억인가 받고 주고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당시부터 항공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엄청스러운 큰 대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모든 큰 재산은 사람이 만들어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망해서 감옥소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스러운 고생을 하기도 하고 향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경에서는 사람을 내게 제일 복스러운 자리가 어디냐, 내게 기륭하복을 가르쳐주는 내 신체 구조가 어디냐고 이야기할 때 엄지발가락이라고 하거든요. 그 엄지발가락이 사실은 내가 가는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발가락 중에서 제일 먼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엄지발가락이에요. 그 발이 신을 신고 그 걸음을 걸을 때 그 걸음의 방향이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만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유자는 큰 부자, 큰 부자랄까요? 재벌이랄까? 이런 사람은 결국 많은 권속을 부하 직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자기 혼자 아닌 동시에 많은 사람과 함께 부를 나누어 가지는 사람을 대유자라 합니다. 그 대유자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성공의 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임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